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제12주차 발명교육과 스토리텔링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평형증기압 곡선과 상평형 그림, 특별히 물의 상평형 그림 해서 가열 곡선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에 관련해서 화학 반응식을 쓰는 법, 알자이온 반응식, 이온 화합물의 용해도 관련을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물의 상평형 그림을 배우고 나서 용액의 상평형 그림을 배우면 총괄성이라고 하는 그 용액의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순수한 물보다 용액이 될 때 어느 점이 내려가고 끓는 점이 올라가고 증기압도 내려가고 또 삼투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삼투압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그 연관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총괄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이제 어차피 용액이기 때문에 농도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화학에서 쓰는 그 농도들을 역시 잘 알아야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농도에 대해서 화학 관련해서 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총괄성 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지난주 마지막 화면이 이제 이 부분에 노트로 이제 써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요 바로 다음 화면 총괄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총괄성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농도에 대한 얘기다. 바로 윗줄에 농도라고 이제 언급을 해놨죠. 농도라는 것은 이제 기준이 용액 또는 용매예요. 여기서 한 물질해서 용매라고 썼는데 용매도 되고 아니면은 용액도 돼요. 용매나 용액에 대해서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 비율, 상대적인 양, 그것을 이제 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퍼센트 농도이고 화학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몰 분율,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몰 농도. 뭐 이건 이제 산염기 적정 뒷부분에 설명을 할 텐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성에서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 사용하는 농도가 몰랄 농도예요. 이제 그 농도 설명이 돼야 이 총괄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총괄성에는 크게 이런 네 가지 현상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총괄성을 하기 전에 농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농도라고 하면 용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들어있느냐, 용질의 상대적인 양인데 이게 이제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용액인데 어떤 경우에는 용매를 쓰는 경우도 있다. 용매 용질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금이 물에 녹으면 우리가 소금물이 되죠.
이때 이제 요 녹아 들어가는 거를 용질, 얘는 녹이는 거는 용매에서 만들어진 액체를 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매의 양이, 소금이 이 용액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또는 물을 비교를 했을 때 물에 비해서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농도라고 한다. 뭐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제 부피나 질량, 양은 우리가 얘기할 때 부피나 질량을 생각을 할 텐데,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를 많이 쓰고 고체의 경우에는 질량을 많이 써요. 액체의 경우에는 부피를 쓸 때도 있고 질량을 쓸 때도 있어서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술의 이제 그 주성분이 이제 수용액에 물에다가 알코올, 에탄올을 녹인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탄올에 이제 물이 섞여서 이제 용액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해서 뭐 술 이런 게 되는 건데, 이때는 굳이 용매와 용질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물을 용매로 하는 경우도 많고 분량이 많은 거를 용매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정해진 건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상황이죠. 아무 얘기가 없으면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 자, 농도 얘기를 할게요. 소금이 이제 물에 녹았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면 지우고, 소금이라는 것은 화학식으로는 NaCl이고, Na가 23 원자량, Cl이 35.45니까 35.5. 그래서 이 소금은 1몰이 58.5 g이에요. 58.5g.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하려면 그런 이제 계산기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소금이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한 20, 물이 80g. 그러면 당연히 소금물은 두 개가 합쳐지니까 20 더하기 80 해서 100g이 있겠죠.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농도. 첫 번째는 분율입니다. 분율. 분율은 비율하고 거의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용액의 양, 그 다음에 용질의 양.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둘 다 g이라고 하면 돼요. 그램. 액체인 경우, 아까 술 같은 경우에는 뭐 밀리리터, 에탄올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밀리리터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 계산한 것을 우리는 분율이라고 한다. 위에 예를 들었으면, 예를 보면 소금 20에 물 80이 섞여서 전체적으로 용액의 양이 100g이 됐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저 위의 경우에는 용액이 100g, 소금 용질이 20g 해서 5분의 1이죠. 0.20. 단위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똑같은 그 양을 나눈 것이고 단위를 똑같이 g으로
하든지 밀리리터를 하든지 할 테니까 단위가 생략이 돼요. 특별히 질량 단위로 계산했을 때 그걸 표시하려면 웨이트 퍼 웨이트라고 추가로 써주기도 해요. 그냥 퍼센트도 마찬가지인데 아니면 밀리리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볼륨 부피 대 부피로 계산을 했다. 이거 추가로 써줄 때도 있고 안 써줄 때도 있습니다. 양주 같은 거는 아마 V로 써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소개할 농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건데 백분율이에요. 우리가 퍼센트라고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죠. 이 백분율은 분율을 기초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앞에 분율할 때 그냥 쓱 지나갔는데 이렇게 분수의 값이라는 것은 용액이 지금 전체죠. 이 용액 부분이 전체니까 전체를 1로 봤을 때 용질이 얼마냐? 0.2다. 이런 얘기예요. 곱하기 100을 하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용질이 얼마냐? 이제 여기 분율이 0.2였으니까 그대로 계산을 하면 0.2 곱하기 100이죠. 20이 나오고 이때 단위는 퍼센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20이 나왔다는 얘기는 용액이 100이라면 100g이라면 용질은 20g이다.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용질의 양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농도가 아주 작을 때, 뭐 100g에 0.001g 있다. 그러면은 퍼센트로 하면은 0.00001% 이런 식으로 되니까 0.001%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ppm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100만 분율이에요. 여기서 100분율 할 때 이 100 대신에 100만이라는 걸 쓴 거예요. 100분율이 파트 퍼센트 pp죠. C가 센트니까 그 센트 대신에 밀리언을 쓴 겁니다. 100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을 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100만 분율. 그래서 ppm은 분율에다가 100만을 곱해서 표시한 것이다. 이제 오염물질의 농도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제 물 속에 또는 공기 중에 뭐 오염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냐, 뭐 그럴 때는 이제 ppm이나 더 작은 단위를 쓰는데 먼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질량으로 부피로 하기에는 이렇게 눌려지는 정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니까 먼지는 공기의 부피에 대해서 먼지의 질량 그걸 분율로 해서 곱하기 10의 6제곱 하는 거고 아니면 뭐 공기 중에 이산화황이나 오존이나 기타 어떤 그 기체들 몸에 안 좋은 오염된 기체들의 양을 나타낼 때 ppm을 쓰게 되는데 이때 ppm은 기체이니까 그럴 때는 리터분의 리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그 오존의 농도가 뭐 얼마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서 오존의 농도라고 치면 통합 검색을 해서
해서 오존의 농도라고 치면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위치가 이미 여기 이제 위치를 동의를 했으면 내가 있는 곳에 오존의 농도가 나올 텐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직접 이제 주소를 쳐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막 들어와서 어디를 쳐야 주소가 쳐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한번 확인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남양주에 그 중에서 내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다산동이니까 측정소가 이제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걸 보면 오존의 농도가 0.02 pp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먼지 같은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먼지는 질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기의 양은 부피로 1세제곱미터에 몇 마이크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오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0.02 ppm이다. 위치를 이제 다른 데를 하고 싶으면 앞으로 나가서 다른 쪽에 그 측정소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존의 그 농도가 0.022 ppm이 나왔다. 얘기는 전체는 공기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오존의 양이에요. 그런데 둘 다 이제 기체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단위인 부피 단위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만약에 1리터 있다. 그러면은 오존이 몇 그램이 아니라 몇 리터 있겠죠. 여기까지만 계산한 게 분율이죠. 여기까지만 계산한 게 분율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한 것이 0.02 ppm이다. 그러면 이제 전체를 1리터로 보면 그 중에 x가 얼마 있겠다 하는 거 계산이 될 것이고 전체 양을 만약에 교실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다 그러면은 교실 안에 있는 공기 양이니까 교실의 부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 x가 계산이 되고 그래서 요 분율에다가 10의 6제곱을 곱한 것이 ppm이다. 만약에 교실 안에 오존이 얼마나 있냐 알고 싶으면 농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되겠죠. 0.022 ppm은 교실의 그 가로 세로가 만약에 뭐 12m, 10m, 높이가 만약에 2.5m다. 어떤 교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오존의 양이 X가 있다. 자, 이때는 부피를 잘 따져봐야죠. 이때 이 분모는 세제곱미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세제곱미터로 놓으면 이 부분이 분율이 돼요. 그러면 곱하기 10의 6제곱 하면은 이제 그 ppm 농도 정의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등식이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교실의 오존의 양이 얼마냐? x는 0.022 곱하기
암산이 잘 안 되니까 12 곱하기 10 곱하기 2.5 되겠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하면은 좀 상당히 작은 양이죠. 오존이 몸에 좋은 게 아니니까 많이 마시면 뭐 위험하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큰 양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오존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다. 만약에 전체 양을 다른 값으로 알려주면 여러분은 그 농도만 알고 있으면 이 관계식에다가 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ppm을 배웠으니까 과제가 오늘은 그냥 단순 계산 두 가지를 과제로 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과제는 아까 그 사이트를 가든지 다른 사이트를 가든지 이제 하여튼 오존 농도라고 하면 전에는 값이 표시되기 쉬운 사이트가 처음에 보였는데 오늘은 잘 안 보였네요. 백과사전이 먼저 나와서 인터넷도 지금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제 나와야 정상인데 이제 내가 접속한 곳이 이제 남양주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아까 오존 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오존 항목이 설정돼 있고 이 아까는 다산이었는데 여기 지금 특정소가 어딘지 좀 다른 것 같네요. 0.030, 0.02 대신에 접속 지역을 더 보기로 해서 인터넷이 안 좋지. 접속 지역을 더 보기 해서 쭉 이렇게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큰 그 지역부터 읍면동까지 그러면 가까운 특정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찾아 나가 보세요. 학교로 한다면은 서울특별시 뭐 무슨 구 이렇게 나오겠죠. 강남구겠죠. 서초구 또는 강남구 어느 동 만약에 해당하는 동이 있으면 그쪽에 오존의 농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오존의 농도를 찾아서 거주지에 그 해당하는 그 날짜에 오존의 농도 검색을 해보고 사람이 그 환경에서 이제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하루 동안 살아가는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이 검색해 보니까 사이트마다 다 달라요. 뭐 이제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요거라고 합시다.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이 11,520리터다. 요거 그냥 지금 있는 걸로 하면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 뭐 남자 여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11,520리터라고 이제 가정하고 검색해서 측정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측정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이 이 위에서 이 분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소량이 이제 오존일 거 아니에요. 농도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루에 마시는 오존의 양은 이제 리터로 나오겠죠. 몇 리터이다.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 공기는 1몰이 28.8g인데 지금 우리는 리터로 했으니까 g으로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쓸 수가 없고 공기는 1몰이 부피로 따지면 22.4리터 근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리터가 나오면은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오존의 양은 몇 몰인가? 그러니까 리터로 계산된 거를 22.4로 나누면 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양은 몇 g이냐.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리터로 되어 있는 거를 나누기 22.8을 하면 되고 여기서 1이 계산할 때는 곱하기 28.8을 하면 됩니다. g으로 나와요. 1몰이 28.8g이니까 여러분이 오존을 얼마나 마시느냐 약간 궁금하기도 할 테니까 요거 계산하는 거를 첫 번째 과제로 지금 농도를 3개 했죠. 분율, 백분율, ppm. 그런데 이 오염물질 중에 훨씬 적게 있는 것들, 그러면서도 몸에 안 좋은 것들은 또 더 작은 그 양에 대한 농도 단위가 필요해서 그때는 우리가 10억 분율이라고 해서 ppb라고 해요. 파트 퍼 빌리언. 얘는 분율에다가 당연히 10억을 곱합니다. 역시 뭐 단위는 어떤 물리량의 단위는 없고 그냥 뒤에다가 ppb라고 쓰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퍼센트와 어떤 그 시사 그 정보 같은데 오염 관련 정보 같은데 등장하는 ppm, ppb 요거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자, 화학에서는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몰과 관련해서 많이 농도를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화학에서 첫 번째 배우는 게 1번으로 시작을 하죠. 몰 분율. 몰 분율은 분율은 분율인데 질량이나 부피로 하는 게 아니라 몰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분의 용질은 맞아요. 근데 이게 다 몰수로 표시한 거예요. 전체 몰분의 용질의 몰수. 그래서 위에서 소금이 물하고 섞여서 소금물이 됐는데 소금이 아까 20g이고 물이 80g이고 소금물이 100g인데 몰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몰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 몰수는 소금의 몰수와 물의 몰수를 따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의 몰수는 20을 아까 58.5로 나누는 거예요. 몰 질량으로. 물은 80g을 물 1몰이 18g이니까 18g per 몰. 아무래도 계산도 해서 적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해 볼게요. 20 나누기 58.5 0.342. 그 다음에 80 나누기 18 하면은
몰. 그래서 이때 이제 몰 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전체 몰수는 0.342 더하기 4.444 분의 0.342 여기도 몰. 그래서 0.342 나누기 0.342 더하기 4.444 0.071 단위가 없겠죠? 이렇게 몰이 사라지니까 단위 없이 표시가 되는 어떤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 이것이 이제 몰 분율이에요. 하나도 없으면 0이고 용질만 있다 그러면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100%면은 1. 몰 분율은 그래서 0하고 1 사이에 있다. 보통 몰 분율을 X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카이, 그리스어 카이라고 하는데 몰 분율은 X 또는 카이 나타내고 자, 화학에서 쓰는 두 번째 농도는 몰 농도예요.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몰 농도는 큰 M으로 표시를 하고 얘는 용액의 양분의 근데 이때 양은 부피예요. 부피. 용질의 양. 이때 양은 몇 몰 들어있느냐 이렇게 이제 단위가 좀 복잡하죠. 이때 부피는 리터로 표시하게 돼 있고 용질은 몰수로 표시하게 돼 있고 특별히 뭐 곱하기 100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다. 위에서 이제 소금하고 여기 보면 소금하고 물을 몇 그램 이렇게 섞는 과정이 이제 있어서 퍼센트 농도도 계산하고 몰 분율도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몰 농도는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피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은 이제 80g이 80ml이긴 한데 소금 20g이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몰 농도를 알려면 질량과 질량으로 섞으면 안 되고 애초부터 이제 몰 농도를 만드는 기구가 필요해요. 그 기구가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봤을지 모르겠지만 목이 긴 플라스크예요. 둥그렇게 생긴 듯 하지만 바닥이 약간 평평해서 세울 수가 있고 눈금이 하나만 달랑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500ml 20도씨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크에 액체를 눈금까지 채우면 그 부피가 500ml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금을 5.85g 원래 소금이 1몰이 58.5g이었으니까 얘는 굳이 몰수로 따지자면은 0.10몰이겠죠. 1이니까 5.85g을 준비하고 물은 이제 부피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까지 채울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채우고 소금 5.85g을 잘 저울로 재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막 흔들어서 녹여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소금도 넣고 추가로 이제 물도 집어넣는 거죠.
소금이 다 녹은 다음에 이제 물을 넣어야 돼요. 녹기 전에 여기 녹음을 채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금이 다 녹은 걸 확인하고 물을 계속 부어서 요 녹음까지 정확하게 딱 채우는 겁니다. 물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용액의 부피는 500, 0.5리터죠. 여기 눈금까지 채웠으니까 소금 플러스 물의 부피는 0.5리터고 그 안에 소금이 얼마나 있느냐? 5.85g이니까 0.1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몰 농도를 계산한다면 0.500리터분의 0.10몰이 들어있다. 계산하면 0.2겠죠? 0.20몰 퍼 리터. 근데 이 몰 퍼 리터를 그냥 간단하게 m으로 표시를 해요. m으로. 그러니까 0.20몰 농도다. 이 큰 m은 몰 퍼 리터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몰 농도라는 그 농도의 종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헷갈릴지도 모르는데 몇 번 쓰다 보면 이건 농도를 뜻한 거구나. 농도의 단위를 뜻한 거구나. 별로 그렇게 혼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몰농도는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합해서 소금하고 물하고 합해서 특정한 부피에 해당이 된다. 이 몰농도가 이제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온도가 변하면은 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녹음에 잘 맞춰서 이렇게 채워도 이 부피가 20도에서 500이라고 써 있으면 20도에서 500이지. 만약에 여름철에 한 30도 정도 더워지면 전체적으로 이게 팽창을 해서 부피가 더 커집니다. 겨울처럼 이제 날이 추우면 움츠러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름에 맞춰놨는데 겨울이 되면 이게 움츠러들어서 이 용액의 부피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니면 온도가 더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내려오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제 뭐라고 하나 그 부피가 변했으니까 전체 부피가 500이 아니라는 겁니다. 500이 아니라는 것보다 다른 온도에서 그쵸. 이제 부피가 변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주어진 온도에서만 실험을 해야 정확한 그 몰 농도가 성립한다. 몰 농도의 단점은 온도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화학에서 쓰는 마지막의 농도는 이제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건데 요건 이제 작은 m으로 표시를 해요. 정의는 이제까지는 몰 농도나 몰 분율은 용액분의 용질이었는데 이 몰랄 농도는 특이하게 용매예요. 용매양. 요건 또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매의 양분의 용질의 양인데 얘는 역시 몰수, 용질의 몰수. 요건 이제 아까 소금의 그 20g, 80g에 해당하는 거에 그 상황에서 계산이 가능하겠죠. 위쪽에 보면 자 소금 20g 하고 소금 20g 하고 물 80g 섞어서 100g이 됐을 때 소금의 몰수는 0.342이고 물은 몰수로는 이제 얘가 되겠지만 물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은 80g이에요.
그래서 용매 80g에 소금이 0.342몰 들어있는 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몰랄 농도는 위에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용매의 양은 80g이니까 0.080kg. 소금의 몰수는 0.342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몰수를 용매의 양인 킬로그램으로 나누면 돼요.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0.342 나누기 0.08 그러면은 4.275. 얘는 몰 퍼 킬로그램이죠. 몰 퍼 킬로그램. 그래서 요 몰 퍼 킬로그램을 간단하게 뭐라고 쓰느냐? 스몰 m으로 표시한다. 몰랄 농도를 의미하는 알파벳도 스몰 m. 그때 몰랄 농도의 단위도 스몰 m. 이제 어떤 때는 농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단위의 표시로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를 배웠죠. 화학에서 쓰는 농도는 한 화면에 있었으면 좋은데, 자, 첫 번째 몰 분율은 몰수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몰 농도는 몰수와 부피로 계산하는 거고, 몰랄 농도는 몰수와 용매의 질량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랄 농도 기호보다는 한글이 나쁘네요. 그 다음에 몰 분율, 몰 농도. 실험에서는 얘가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요. 몰 농도는 큰 M, 몰 분율은 카이, 몰랄 농도는 스몰 m으로 표시를 하는데 영어 단어도 몰랄 농도와 몰 농도는 스펠링이 거의 비슷해요. R과 L 차인데 얘는 이제 다 총괄성에서 본다면 얘는 끓는 점, 오름,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계산할 때 이 농도를 쓰고 어는 점, 내림, 이제 순수한 물에 비해서 바닷물처럼 뭔가 녹아있으면 설탕이 녹아있거나 그러면 어느 점이 더 낮아지는데 얼마나 낮아지느냐 이런 거를 이제 예측하거나 계산할 때 이 몰랄 농도를 쓰는 겁니다. 몰 분율은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 라울의 법칙이라고 해서 용액 순수한 물보다 용액이 됐을 때 증기압이 낮아지는데 얼마나 낮아지느냐 이 정도를 계산할 때 몰 분율을 써요. 몰 농도는 삼투압 계산할 때 다음 시간에 공식을 설명을 해줄 건데 삼투압을 계산할 때 몰 농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현상이 총괄성이라고 하는데 용질의 종류에 무관하고 농도에만 관계된다 해서 총괄성이라 그래요. 이런 현상들은 포도당이 녹았든 설탕이 녹았든 기타 뭐가 녹았든 그 종류를 구분하지는 않고 여기서 말하는 농도가 얼마냐만 문제가 된다. 농도만 똑같으면
용질의 종류는 상관하지 않는다. 모든 용질을 통틀어서 통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총괄성이라고 합니다. 이 몰랄 농도나 일단 몰랄 농도는 다른 데서는 거의 안 써요. 아마 유일하게 유의하게 두 가지에서만 쓴다. 몰 분율은 이제 총괄성에서는 증기압 내림에 등장을 하지만 이 몰 분율은 이론화학에서 이 몰 분율이 등장을 해요. 어떤 식을 유도할 때. 몰 농도는 총괄성에서도 쓰지만 더 많이 쓰는 것은 적정 실험에서 쓴다. 산, 염기 적정, 산화, 환원, 적정 이런 실험에서 쓰는데 이 적정이라는 말은 실험에 사용된 반응물의 부피를 측정해서 다른 물질의 농도를 계산하는 것. 부피를 측정해서 농도를 정한다. 부피 적자에다가 정말 정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두 물질 중에 하나의 농도는 알고 용액 중에서 하나의 농도를 모를 때 이 적정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적정이라고 한다. 또 특징 중에 요거 한 가지,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질량과 질량에 대한 그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몰수도 질량이니까. 그렇지만 이 몰 농도는 아까 말한 대로 부피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얘는 달라진다. 얘는 일정한 온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얘는 온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온도가 변해도 변하는 온도에서도 이 값은 유지된다. 한번 정해진 거는 그대로 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실험할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혹시라도 과학반을 맡으면 실험을 할지도 모르는데 뭐 실험할 때 좀 위험한 것도 있지만 산염기 같은 거 혹시 이제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산이라 그러면 주로 염산, 황산, 질산 다른 산은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황산 정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산이라 그러면은 어, 염산, 황산, 질산 다 이거 기체들을 녹인 건데 여기서는 HCl이라는 기체를 녹인 거예요. 황산은 기체를 녹였지만 거의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그 화학식이 H2SO4예요. 질산은 이제 HNO3인데 뭐 이것도 다른 이제 HNO라고 하는 NO나 HNO 이런 계통들의 화합물을 물에 녹여서 만드는데 황산은 상당히 순수한 거의 95% 이상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 염산이나 질산은 그 기체의 용해도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황산하고는 달리 농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여기 이제 시그마 알드리
알드리흐닷컴이라고 하는 치약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 그거의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HCL이라고 치면 뭐 대문자 같은 거 구분하지 않아도 웬만한 건 다 검색이 됩니다. 유명한 회사인데 HCL하고 치면 이제 거기서 판매하는 치약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이 빨간 부분이 이제 제조 회사예요. 지금 알드리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보면은 퍼센트로 봤을 때 주로 36.5에서 38 정도죠. HCL을 포화시킨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농도가 범위로 나오는 거는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오차가 있어서 사용하기 힘들고 정확하게 나와야 좋은데 정확하게 농도를 맞춰서 나오는 거는 가격이 훨씬 또 비쌉니다. 주로 이제 ACS라고 하면 분석용 등급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를 만약에 클릭을 하면 뭐 500ml에 12만 원이다. 엄청 비싼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보통 이제 공업용 어떤 제조할 때 쓰는 거는 훨씬 싸요. 하여튼 뭐 그런데 이때 HCL의 속성을 보면 여기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더 보기를 하면 자 여기서 파는 거는 37%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질량 대 질량이냐 뭐 아니면 질량 대 부피냐 부피 대 부피냐 이런 건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질량 대 부피라고 합시다. 그리고 밀도가 1.2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산을 보면 얘는 37%, 질량 대 질량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계산을 위해서는 웨이트, 밀도가 1.2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이제 몰농도는 얼마냐?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위가 몰농도이고 얘네들은 진한 용액이니까 진한 용액의 몰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이제 2분의 1로 2배로 물키면 농도가 절반, 10배로 물키면 10분의 1 그래서 과연 집판되는 염산의 원액이라는 것은 100%는 아니고 37%인데 밀도가 주어져 있다면 몰농도는 얼마냐? 그래서 풀이가 이제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진한 염산 1리터를 가정하는 거예요. 용액이 1리터가 있다 하는 거예요. 1리터라는 거는 1000ml겠죠. 그럼 얘는 질량으로는 얼마냐? 자, 밀도가 1.2니까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한 염산 1리터의 질량을 계산하려면 밀도 1.2g per 세제곱 센티미터에다가 부피를 곱한다. 같은 단위로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1200g이에요. 그런데 그램 대 그램으로 그 중에 37%가 HCL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한 염산 1리터
중 HCl의 질량. 이제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100분의 37이 이제 염화수소라는 얘기니까 1200 중에 100분의 37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200에다가 0.37을 곱하는 거죠. 좀 특이하네. 444g이에요.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진한 염산 1리터 중에 HCl의 몰수는 얼마냐? 이제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누는 거죠. 444g 나누기 HCl은 36.5g/mol. 나누기 36.5 그러면은 12.2 이렇게 돼요. 자, 출발을 어디서 했냐면 진한 염산 1리터, 용액 1리터를 이제 설정을 해서 질량도 구해보고 거기에 있는 용질의 양도 구해보고 용질의 몰수도 구해봤는데 결국은 용액 1리터에 용질이 12.2몰이 들어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용액 1리터에 용질이 12.2몰이다. 그러니까 진한 염산의 몰 농도는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몰 농도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12.2몰 농도다. 이 계산은 12.2몰에 다시 계산하죠. 여기 몰 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용액의 부피가 1리터, 용질의 몰수가 12.2몰. 그래서 12.2몰 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공식으로 하자면 요 흐름이 1000ml의 밀도를 곱하고 퍼센트를 분율로 바꿔서 곱하고 나누기 몰질량, 분자량, 몰질량. 요게 이제 결국은 몰 농도 계산하는 공식이죠. 흐름을 보면 처음에 1리터라고 가정해서 1000이 나왔는데 1000에다가 밀도를 곱하고 100분의 퍼센트를 곱하고 몰질량으로 나눠서 나온 값 자체가 몰 농도다.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공식은 뭐 외워봐야 자꾸 까먹으니까 몰 농도의 정의에 입각해서 이 흐름을 익혀두는 게 더 좋습니다. 출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나오는 과정. 이제 요거랑 거의 유사한 계산이 과제 두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제는 진한 질산으로 할까요? 질산의 몰 농도는 얼마냐? 뭐 주어지는 거는 퍼센트 농도하고 그렇죠? 밀도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사이트로 가서 한번 찾아보죠. 안 나오면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자, HNO3
문자나 대소문자 구분 안 해도 화합물이라는 거 알 테니까. 보통 다양한 농도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그 분석 등급 ACS가 분석 등급이니까 분석용으로 가서 가격은 뭐 별로 우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성질을 볼 거죠. 자, 진한 질산은 가정하기를 70%라고 가정하고 또는 1.413으로 가정하자. 이제 문헌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진한 질산은 농도는 70%, 그 다음에 밀도는 1.413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는 뭐 나머지는 H와 O와 N의 원자량인데 이제 몰수를 알아야 되니까 얘는 1.0, 얘는 16.0, 얘는 14.0 이렇게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게 안 주어지면 ptable.com에서 원소들을 보고 밑에 써 있는 원자량을 여러분이 찾아서 하면 돼요. 앞에서 말하기를 이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1000에다가 D를 곱하고 100분의 퍼센트를 곱하고 또 몰 질량으로 나눈다 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는 답만 확인해 보고 1리터로 가정해서 단계별로 푸는 요걸로 한번 풀이를 해 보세요. 답은 이미 이 공식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10몇 몰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 농도가 사실은 쉬우면 쉽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데 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긴 시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